안녕하세요, 파란입니다. 이번 주 참 더웠어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저는 알바도 다녀오고 단순 반복 작업 중에 짬내서 새로운 구상도 하며 이래저래 잡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제 사업들은 사실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전적 의미의 사업이란 어떠한 일들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에 명확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저처럼 사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장 시공업, 즉 노가다 사업을 했었는데요. 돈은 벌었지만 다음 단계가 없었어요. 굳이 목표를 생각했다면 나중에 자재 임대업으로 확장하자는 정도의 생각이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기에 이 생각들은 초등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계획과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계별 구체적 방안도 구비가 안 됐던 거죠. 사업의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것 맞아요. 하지만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돈만 보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진짜 사업이라는 정의에 맞는 행동을 하려면 다르게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공 사업을 한다면 조금 다르게 운영할 것 같아요. 자재 임대업 같은 어떠한 유형의 자산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보단 리스크를 줄이고 제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 같아요. 제가 시공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미수금이었거든요. 많은 골조 회사들이 아직도 계약서 하나 없는 채로 거래를 하는데 이 금액이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 많게는 수억 단위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같은 제하도급 업체들은 단종이 시공 비용을 주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 나온 마이너스를 메꾸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서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 한 장도 없으니 내용 증명 같은 법적 조치나 임금체불로 신고조차도 힘든 상황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실제로 직접 겪었던 업체 중에선 미수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식으로 다음 일은 같이 못하겠다, 이런 식의 반협박을 하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인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의 구조를 통째로 뒤엎는 겁니다. 원청사에서 계약을 맺은 단종업체가 저 같은 각 공종별 시공사에게 제하도급을 주는 구조에서 단종을 거치지 않고 원청과 시공사의 직거래 형태로의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원청사에서 직접 시공과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 방법들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원청이 직접 관리 시공한다면 하루에도 인부가 수없이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컨트롤해야 돼요. 술 먹어서 안 나오고 일하기 싫다고 중간에 집 가는 사람들이 한 트럭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한 집단에서 관리하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나도 큰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직거래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각 공정별로 단위 계약을 맺게 되는 구조여서 인력 관리 및 전문성 유지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선 이 또한 효율성 측면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안전하게 이 구조를 유지보수하려면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 짓는 수준의 자본력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산업 구조를 흔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청의 하청을 오가는 이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미수금 법률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도 결국 프리랜서이고 사업자입니다. 저희처럼 일감을 위해 영업도 뛰고 광고도 하죠. 즉 수지 타산이 맞는 변호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혼 변호사처럼 건설업만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하나의 사업을 구상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많은 비즈니스 저서나 유튜버들이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볼 거예요.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순서로 나열하는 방식인데 1. 문제 제기, 제하도급사의 미수금 문제. 2. 원인 분석, 기형적인 산업 구조. 3. 해결 방안, 건설업 전문 법률 서비스 구축.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디어는 실현이 돼야 의미가 있지 말만 내던진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해결 방안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생산과 유사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볼펜을 만들 거고 우리가 가진 능력은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잉크, 금속 가공 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잉크를 제조하는 공장, 금속 가공이 가능한 제조사와 협업을 한다는 건 너무 뻔한 선택이죠. 물건이 아닌 서비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필요한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법리적 판단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보지 않은 아이디어라서 이게 되겠냐? 라고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저번 주에 이 대본을 쓰면서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들어 실행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 과정과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대본에서 삭제를 하고 대본 수정 및 재녹음을 하느라 저번 주에 영상을 건너뛰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이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지금 하고 계신 사업체 혹은 직장에서 어떤 자산을 얻어낼 것인지 그렇게 만들어진 자산을 통해 뭘 할지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훌륭하시고 제가 짜놓은 기획의 허점투성이에 부족한 것도 맞지만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진짜 사업적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고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혹은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비록 기업을 컨설팅하는 대단한 분들처럼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똥 철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파란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